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김성수님이 공유해 주신 회로이론 20년 4회 관연도 오버뷰인데요.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회로이론 핵심만 좀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기출문제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원리랑 개념, 그 알맹이만 쏙쏙 뻗어서 한번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뭐랄까, 시험 문제 너머의 진짜 원리를 파헤쳐 본다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냥 답만 찾는 그런 연습은 아니고요. 회로가 대체 어떻게 돌아나는지 그 기본 법칙이랑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근본 원리들이 문제 속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 핵심을 함께 짚어보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회로 분석의 진짜 첫걸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16번 문제에 나오는 키르요프의 제1법칙. 이거 보통 접합전 법칙이라고도 부르죠. 어떤 지점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나가는 전류의 총합이랑 같아야 한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3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회로 특정 지점의 전압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법칙이란 또 오메 법칙 있잖아요. V는 IR. 이걸 같이 써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딱 계산해내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하량 보존 법칙을 회로에 딱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어디서 갑자기 뭐 뿅 하고 생기거나 사라지진 않는다 이런 거죠. 마치 그 은행 계좌에 돈 들어오고 나가는 기록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 것처럼요.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회로망이라도 결국엔 이 법칙에서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이거 뭐 다들 아실 텐데요. 14번 문제는 바로 그 자기장 방향. 이걸 어떻게 찾느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묻고 있어요.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 딱 세우고 나머지 손가락 감으면 그게 자기장 방향이다.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시각적이죠. 그럼 자기장 세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1번 문제에서 힌트가 좀 나오는데 바로 비오 사바르 법칙 관련 개념이죠. 그 전류 I하고 거리 R 뭐 이런 것들이 자기장 세기 델타 H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 또 7번 문제는 코일에 전류를 딱 흘렸을 때 생기는 그 자기장의 힘, 기자력, F equal NI 계산하는 걸 보여주네요. N 곱하기 I? 네, 이게 또 흥미로운 연결고리인데요. 앙페르 법칙은 방향을 알려주고 비오 사바르 관련 개념은 그 세기를 알려주는 셈이죠. 그리고 기자력, MMF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힘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 N랑 전류 I에 비례하는데요. 이게 바로 모터나 변압기 같은 기기들이 돌아가는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뭐랄까 자기 회로를 팡 밀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아, 밀어주는 힘? 네. 그리고 4번 문제에 나오는 자기 저항 개념, 그러니까 자기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나타내는 그 값하고도 딱 짝을 이루는 개념이죠. 아, 그렇군요. 자기 저항이랑 기자력. 네. 자, 회로의 기본 부품들 RLC 소자 특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 문제는 RC 직렬 회로의 시정수 T equal RC 이걸 다루네요. 이 시정수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시정 속도, 이건 일종의 반응 속도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이 딱 가해졌을 때 캐패시터가 얼마나 빨리 충전되거나 방전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시간값이거든요. RC 값이 클수록 천천히 반응하고 작을수록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회로가 얼마나 좀 굼뜬지 아니면 민첩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특성이에요. 오, 반응 속도군요. 알겠습니다. 19번은 제일 기본적인 저항의 직렬 연결. 그냥 쭉 더하면 된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13번은 캐패시터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을 때 전체 용량 계산하는 문제. 아, 이거 저항이랑 규칙이 반대라서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저항이란 반대죠. 직렬일 때 역수합의 역수, 병렬일 때 그냥 합하고. 네. 그리고 5번 문제는 코일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인덕턴스 M 개념을 보여주네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체 인덕턴스가 달라진다. 뭐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코일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서로 자기장에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예요. 자속 방향이 서로 돕는 방향, 가동 접속인지 아니면 서로 방해하는 방향, 차동 접속인지에 따라서 전체 인덕턴스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이런 RLC의 기본 특성하고 또 합성 방법을 아는 것, 이게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분석하는 뭐랄까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처럼 인덕턴스 L은 N-phi-I라는 그 정의 자체를 묻는 것도 이런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네, 정말 기본이 탄탄하겠네요. 자, 이제 현대전자회로의 핵심이죠. 반도체랑 전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11번은 N형 반도체에서 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바로 전자라는 점, 이거 확인하고요. 18번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류작용이다. 즉,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거 뭐 일종의 전기적인 외나무 다리 같은 거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십니다. 바로 그 외나무 다리 덕분에 우리가 쓰는 교류 AC를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필요한 직류, DC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기 안에도 바로 이 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전력 측정 관련해서는요. 8번 문제에서 삼상 교류 전력을 전력계 딱 2개만 써서 측정하는 방법, 이전력계법 이걸 보여주는데 이때 총전력은 그냥 두 전력계값 P1, P2를 더하면 된다. P equal P1 플러스 P2.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이죠. 아, 복잡한 삼상 전력도 그렇게 간단히 측정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 관리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방법이에요. 아, 그리고 덧붙여서 17번 문제처럼 교류파형이 이상적인 사인파가 아닐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은 주파수 성분끼리의 전압과 전류 곱만이 실제 소비되는 유효 전력에 기여한다는 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 김성수님의 자료를 통해서 회로 이론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키르히오프 법칙 같은 기본 규칙부터 시작해서 전기와 자기의 관계, RLC 소자의 반응 속도와 조합 방법, 또 반도체의 기본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측정까지요. 이 문제들이 단순 암기 사항이 아니라 정말 전기의 세계를 이해하는 지도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기초 원리들이 실제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전류 흐름 제어 법칙이나 뭐 소자들의 상호작용 원리 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의 그 복잡한 내부 회로나 아니면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의 충전 시스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 있을까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법칙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얽혀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지식을 더욱더 깊고 흥미롭게 만들어줄 다음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